왜 그럴까? 민주당은 왜 그럴까? 니네 도대체 왜 그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지금 2달만 있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4월 7일이죠. 선거일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장이 서서 한 12명, 3명 이렇게 지금 나왔고 1차로 한 8명 정도 걸렀습니다. 거기에다가 안철수, 금태섭까지 합치면 총 한 10명 정도가 아직도 부지런히 예선전을 뛰고 있습니다. 아주 시끄럽죠. 그런데 민주당은 의외로 조용해요. 선거를 하는 건지 출마를 하는 건지 후보가 누군지 영 헷갈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더니 얼마 전에 박영선 전 중소기업부 장관이 25일 날인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13일 날에는 이미 이제 우상호 의원이 선언을 했었는데 그 둘 이외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누구죠? 박주민, 김진애 이런 사람들 나오겠다고 처음에 펌프질 무지하게 하더니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민주당은 왜 그럴까? 니네 도대체 왜 그러니?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첫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면서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거를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사실 이 고민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벌써 민주당에서 서울 부산시장 포기할 수 없다 해서 당헌까지 고쳐가면서 출마하는 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 같지는 않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겁들을 먹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집권 여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30% 중반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했고, 민주당 역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31%, 28%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나가봐야 잘못하면 개망신 당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또 안 나가자니 집권 여당, 제1정당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 현재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이네 아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친문입니다. 친문 쪽에서 보면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다 마땅치 않은 거야. 이거 다 시원찮은 것 같고, 친문의 정통성이나 적통성을 보장하고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후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친문 쪽에서 썩 내키하질 않아. 나가겠다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가 결정적인 요건입니다. 친문에서 지지 안 해주면 당내 경선 통과 못해요. 그러니 박영선이든 우상호든, 우상호는 씩씩하게 13일 날 먼저 했으니까, 추미애든 김진애든, 김진애는 열린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범여권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박주민이든 누구든 친문의 지지를 확실하게 담보를 하기가 어렵거든. 괜히 깃발 들었다 개망신 당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서는 거야. 똑같이 4월 7일 날 큰 장을 맞기 위해서 이미 조그만 장들이 펼쳐져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 저 장 막 시끄러워. 북치고 꽹가리 치고 트럼펫 불고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거기 관심이 있어. 쳐다봐. 민주당은 조용해.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5일인가요? 이제 최신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리얼미터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도가 43%로 그 전주보다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비해서 또 정당 지지율 또
약간 올랐어요. 민주당이 32.8%, 국민의힘이 28.6%입니다. 이게 전국적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4% 정도 앞서는데 서울이 문제야. 서울에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민주당이 27.2%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31.4%입니다. 한 5% 정도 국민의힘이 더 앞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대로 선거하면 국민의힘한테 진다는 거거든.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두고 뭐 오세훈, 안철수, 금태섭, 나경원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 재밌어. 관심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시민들한테 관심 끊는 것도 실패를 해. 이러면 선거는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멈칫거렸는데 그렇다고 안 나갈 수는 없고 하니까 결국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5일 날 등 떠밀려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일성이 뭐였습니까? 서울을 컴팩트 도시로 만들겠다. 국회가 이전하면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뭐 세계적인 콘서트 홀로 만들고 서울시를 대전환을 해서 21기의 다핵도시로 만들자. 그래서 그 도시 내에서는 21분 만에 모든 일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전에 우상호 의원 역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강남북 격차를 해소해서 남북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둘 다 뭐 부동산 문제에는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공약에. 사실 민주당이 들어와서 부동산 문제 해결된 건 없습니다. 더 복잡해졌지. 어찌됐건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민주당은 이제 두 사람이 나왔어. 장은 일단 섰단 말이야. 그러니까 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경선 여부를 결정을 하고 8일날 경선 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 25일까지는 이제 경선, 당내 경선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해요. 3월 1일날 경선 후보를 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스케줄을 잡아놨어요. 근데 또 스케줄은 이런데 그럼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건 답정너야. 박영선이지 뭐. 왜? 일단 지지도가 제일 높아. 우상호하고 비교하면 우상호보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붙였을 때 그래도 삐까삐까 하면 아니면 5% 이내외에서 견딜 수 있는 후보가 박영선이야. 그러면 박영선으로 후보가 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뻔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지. 또 하나는 어떤 보궐선거든지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보통 30%에서 45%, 46% 이 사이예요. 50%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관건은 뭐냐? 누가 나를 좋아하는 당의 핵심 지지층을 투표장에 많이 끌고 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없어도 된다라고 공갈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이거거든. 국민의 당 지지도는 안철수는 높을지 몰라도 국민의당 당원수는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 큰 소리 치는데 민주당 역시 상황은 똑같아요. 민주당의 당원은 많아.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내의 헤게모니는 친문이 쥐고 있어. 친문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핵심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 즉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중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도는 투표장에 잘 안 가거든. 관심도 없고. 그러면 내 잘 아는 사람, 후보를 잘 알고 당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게 되세요. 지지층들이 간다고요. 이랬을 때 박영선이든 우상호든 여기서는 아까 뭐 제가 박영선이로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영선이 입장에서도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투표장에 끌어낼 수 있느냐. 내 지지층이 많이 오면 여론조사 관계없이 보궐선거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뭐 전문용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걸로 민의의 왜곡이라고 하는데 민의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 역시 민주주의의 한 절차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또한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웃기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낄 이유는 별로 없거든.
근데 아무튼 친문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자꾸 두는 거야. 무리수를 두니까 욕을 먹고. 욕을 먹는데 반응은 별로 없어. 욕을 먹으면 관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관심들을 안 가져준단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뭔가 판에서 흥을 키워야 돼. 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정책에서 새로운 것, 신선한 것들을 많이 내놓든지 아니면 둘이 열심히 뭐 짜고 치든 어쩌든 치고받고 싸우든지 그러면서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관심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지요. 자, 이게 보궐선거의 특성상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행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행동이 소극적이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떨어지고 관심이 떨어지니까 흥행이 안 되고 흥행이 안 되니까 관심은 더 떨어지고 선거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 선거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176석 180석을 얻은 거대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또 어쨌건 성추행이라는 치욕스러운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선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고맙습니다.